외로움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깊이 연결되지 못할 때 생긴다. 쉬이 이해되지 않는 말이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외롭다고 느끼는 것인데 나와 연결되지 못해서 생긴다니. 그러나 또 생각해보니 누군가 옆에 같이 있어도 외롭다고 느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애인이 있어도 그렇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도 그렇다. 결국 나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로 인해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이 아닌가 싶다. 이것을 자꾸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외부로부터 채우려 하니 점점 더 외롭고 괴로워진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친구가 많아야 좋은 사람이고 주위에 사람이 많아야 인간관계에 성공한 것 같은 착각으로 스스로를 점점 더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사람한테 기댈수록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다.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는 저자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나눈 상담 내용의 핵심을 집약해서 내놓은 책이다. 저자는 외롭고 힘들다고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친구를 만들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속마음을 스스로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것, 즉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왜 화가 나고 힘든지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은 채 누군가와의 관계에만 집착했을 때 오히려 더 상처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기대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다.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기대치,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좋겠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기대치를 말한다. 기대치가 크다 보니 관계에서 위축되는 거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을 잘 살펴보면 주변에서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은연중에 바라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한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먼저 연락하고 소소한 선물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면 인간관계가 술술 풀릴까? 아쉽지만 내가 노력하면서 상상했던 기대치에는 훨씬 못 미친다. 왜 그럴까? 사람이 서로 무의식적으로 주고받는 에너지가 5대5로 딱 맞아떨어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세상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는 사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인간관계의 키는 사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기 싫고 그래도 제가 인간관계의 키를 쥐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묻는 분들에게 주어를 바꿔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왜 나는 인간관계의 키를 쥐고 싶어 할까? 왜 나는 자꾸 인간관계에 집착할까? 이렇게 말이다. 내 마음속에 집중해서 생각해보는 게 오히려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찬찬히 생각해보면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다. 나와 인간관계는 나와 타인의 관계다. 나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 단어 자체에 들어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신경 쓰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별 관심이 없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일이 없는 거다. 오히려 남에게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힘들다. 이들은 객관적으로는 인간관계가 나쁘지 않은 편인데도 스스로 인간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위축이 된다. 지적, 평가, 비판.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이나 평가를 들으면 불쾌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 이것은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 유치원 때부터 대학 생활에 이르는 학창 시절에만 그런 건 아니다. 직장 생활, 심지어는 가정 생활에서도 나에 대한 평가는 알게 모르게 따라다닌다. 누구에게 지적받는 것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상대가 그런 의도를 갖고 한 말이 아닌데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안 좋은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우울하고 기분이 회복되지 않아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영향을 받는다. 또 한 번 마음이 상하면 그 생각에만 몰입이 되다 보니 상대가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단정 짓기가 쉽다. 막상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처음과는 달리 점점 진짜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거울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들은 지적받는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상황과 마주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회피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주 학교에 빠지거나 회사에 결근하는 사람이 된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이라면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엉뚱한 사람,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 내 인생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다. 상대방은 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관심조차 없는데 나 혼자 힘들어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이 점을 찬찬히 생각해보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가 어렵다,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주변에 친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진짜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할 때 엄습한다. 더 정확한 표현은 공허함이다. 공허함은 내 주변에 친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다 보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뭘 느끼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 바로 그때 공허함이 찾아온다. 즉, 공허함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친밀한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타인과의 관계가 끈끈하지 않았던 이유로 자신의 배려 부족을 지목한다. 그러다 보니 나보다는 남을 더 배려하게 되고 그만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되니 더 외롭고 공허해지는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된다.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해보라. 타인을 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다 보면 결국엔 그만큼 나를 못 챙기게 되고 나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나를 업신여기게 된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니 자존감이 낮아지고 공허함까지 느끼게 된다. 만약 공허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강렬한 신호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공허한 느낌이 들 때 친한 인간관계를 찾아서 채우려고 하기 전에
먼저 조용히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너무 뻔한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고,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을 존중할 수 없다. 인간관계가 힘들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 이면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힘든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걸 알아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되뇌어 볼 필요가 있다. 엄마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그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그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지, 그들과 화해부터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관계에서 발생한 균열이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내가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균열이라는 것이 필연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균열을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러 균열을 낼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우선 불편하고 힘든데 그것을 일부러 감추면서까지 평화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만약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아이에게 그 감정이 대물림될 위험도 있다. 나도 모르게 아이와 의존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나도 모르게 아이를 조종하게 되는 것이다. 행동이 자연스럽고 타인을 대할 때도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둘쯤은 있게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을 몇몇 찾았다면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들은 대부분 자기 안에 짐승이 들어있다는 걸 인정한다. 스스로 자기 본능을 수용할 줄 알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 스스로가 마음이 편하면 남들이 볼 때도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와 반대로 마음이 불편해 보이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항상 남들에게 좋은 모습, 괜찮은 모습만 보이고 짐승 같은 모습은 감추려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 짐승 같은 모습이 들통날까 봐 노심초사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진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고 점점 혼자 고립될 수 있다. 당연히 인간관계가 부자연스러워진다. 자신의 본능을 인정해주면서 엄마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별탈 없이 엄마 역할을 잘 해내지만 지나치게 완벽한 엄마 역할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기만 한다면 엄마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된다. 이래서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참으로 쉽지가 않다. 하지만 정말 나의 부끄러운 감정까지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세상은 달라진다. 내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걸 들여다보고 인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남들한테는 보여주기 싫은 내 마음, 짐승처럼 꿈틀대는 나의 본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보는 거다. 그걸 인정하면 통제 불가능한 이기적인 괴물이 될 것 같은가? 하지만 당신의 우려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진짜 철저하게 자기 편이 되어준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철저히 남의 편이 되어줄 수도 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감정도 수용해주는 여유가 생기는 거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일도, 인간관계도, 공부도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뀐다. 감정 기복이 없는 강한 멘탈을 소유했다는 건 바로 이 상태를 말한다.
자기 감정을 수용한다는 것, 내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일이다. 외로움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깊이 연결되지 못할 때 생긴다. 쉬이 이해되지 않는 말이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외롭다고 느끼는 것인데 나와 연결되지 못해서 생긴다니. 그러나 또 생각해보니 누군가 옆에 같이 있어도 외롭다고 느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애인이 있어도 그렇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도 그렇다. 결국 나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로 인해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이 아닌가 싶다. 이것을 자꾸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외부로부터 채우려 하니 점점 더 외롭고 괴로워진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친구가 많아야 좋은 사람이고 주위에 사람이 많아야 인간관계에 성공한 것 같은 착각으로 스스로를 점점 더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사람한테 기댈수록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다.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는 저자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나눈 상담 내용의 핵심을 집약해서 내놓은 책이다. 저자는 외롭고 힘들다고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친구를 만들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속마음을 스스로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것, 즉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왜 화가 나고 힘든지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은 채 누군가와의 관계에만 집착했을 때 오히려 더 상처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기대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다.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기대치,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좋겠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기대치를 말한다. 기대치가 크다 보니 관계에서 위축되는 거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을 잘 살펴보면 주변에서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은연중에 바라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한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먼저 연락하고 소소한 선물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면 인간관계가 술술 풀릴까? 아쉽지만 내가 노력하면서 상상했던 기대치에는 훨씬 못 미친다. 왜 그럴까? 사람이 서로 무의식적으로 주고받는 에너지가 5대5로 딱 맞아떨어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세상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는 사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인간관계의 키는 사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기 싫고 그래도 제가 인간관계의 키를 쥐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묻는 분들에게 주어를 바꿔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왜 나는 인간관계의 키를 쥐고 싶어 할까? 왜 나는 자꾸 인간관계에 집착할까? 이렇게 말이다. 내 마음속에 집중해서 생각해보는 게 오히려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찬찬히 생각해보면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다. 나와 인간관계는 나와 타인의 관계다. 나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
단어 자체에 들어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신경 쓰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별 관심이 없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일이 없는 거다. 오히려 남에게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힘들다. 이들은 객관적으로는 인간관계가 나쁘지 않은 편인데도 스스로 인간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위축이 된다. 지적, 평가, 비판.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이나 평가를 들으면 불쾌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 이것은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 유치원 때부터 대학 생활에 이르는 학창 시절에만 그런 건 아니다. 직장 생활, 심지어는 가정 생활에서도 나에 대한 평가는 알게 모르게 따라다닌다. 누구에게 지적받는 것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상대가 그런 의도를 갖고 한 말이 아닌데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안 좋은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우울하고 기분이 회복되지 않아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영향을 받는다. 또 한 번 마음이 상하면 그 생각에만 몰입이 되다 보니 상대가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단정 짓기가 쉽다. 막상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처음과는 달리 점점 진짜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거울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들은 지적받는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상황과 마주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회피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주 학교에 빠지거나 회사에 결근하는 사람이 된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이라면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엉뚱한 사람,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 내 인생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다. 상대방은 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관심조차 없는데 나 혼자 힘들어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이 점을 찬찬히 생각해보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가 어렵다,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주변에 친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진짜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할 때 엄습한다. 더 정확한 표현은 공허함이다. 공허함은 내 주변에 친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다 보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뭘 느끼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 바로 그때 공허함이 찾아온다. 즉, 공허함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친밀한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타인과의 관계가 끈끈하지 않았던 이유로 자신의 배려 부족을 지목한다. 그러다 보니 나보다는 남을 더 배려하게 되고 그만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되니 더 외롭고 공허해지는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된다.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해보라. 타인을 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다 보면 결국엔 그만큼 나를 못 챙기게 되고 나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나를 업신여기게 된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니 자존감이 낮아지고 공허함까지 느끼게 된다. 만약 공허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강렬한 신호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공허한 느낌이 들 때 친한 인간 관계를 찾아서 채우려고 하기 전에 먼저 조용히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너무 뻔한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고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을 존중할 수 없다. 인간관계가 힘들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 이면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힘든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걸 알아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되뇌어 볼 필요가 있다. 엄마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그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그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지. 그들과 화해부터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관계에서 발생한 균열이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내가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균열이라는 것이 필연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균열을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러 균열을 낼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우선 불편하고 힘든데 그것을 일부러 감추면서까지 평화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만약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아이에게 그 감정이 대물림될 위험도 있다. 나도 모르게 아이와 의존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나도 모르게 아이를 조종하게 되는 것이다. 행동이 자연스럽고 타인을 대할 때도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둘쯤은 있게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을 몇몇 찾았다면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들은 대부분 자기 안에 짐승이 들어있다는 걸 인정한다. 스스로 자기 본능을 수용할 줄 알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 스스로가 마음이 편하면 남들이 볼 때도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와 반대로 마음이 불편해 보이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항상 남들에게 좋은 모습, 괜찮은 모습만 보이고 짐승 같은 모습은 감추려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 짐승 같은 모습이 들통날까 봐 노심초사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진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고 점점 혼자 고립될 수 있다. 당연히 인간관계가 부자연스러워진다. 자신의 본능을 인정해주면서 엄마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별탈 없이 엄마 역할을 잘 해내지만 지나치게 완벽한 엄마 역할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기만 한다면 엄마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된다. 이래서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참으로 쉽지가 않다. 하지만 정말 나의 부끄러운 감정까지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세상은 달라진다. 내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걸 들여다보고 인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남들한테는 보여주기 싫은 내 마음, 짐승처럼 꿈틀대는 나의 본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보는 거다. 그걸 인정하면 통제 불가능한 이기적인 괴물이 될 것 같은가? 하지만 당신의 우려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진짜 철저하게 자기 편이 되어준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철저히 남의 편이 되어줄 수도 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감정도 수용해주는 여유가 생기는 거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일도, 인간관계도, 공부도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뀐다.
감정 기복이 없는 강한 멘탈을 소유했다는 건 바로 이 상태를 말한다. 자기 감정을 수용한다는 것, 내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일이다.